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노동조합 조직의 유지 확대에 좀 결정적인 게 이 사용자의 태도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 사용자에게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하지 말라라거나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는 좀 해고할 것을 약속하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걸 이제 단체 협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이것처럼 이제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그런 단체 협약상의 제도를 조직 강제라고 합니다. 조직 강제에는 먼저 이 유니온샵 조항이 있는데요. 유명하죠. 유니온샵. 그래서 이 유니온샵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자 중에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이 조합원이 아니게 된 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그런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제 단체 협약이고요. 또 이제 클로즈드 샵 조항은 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고용할 수 있고 노동자 중에 이 탈퇴나 제명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해고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이제 단체 협약인데요. 이 클로즈드 샵이나 유니온 샵이 모두 조합원이 아니면 해고를 하기로 한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클로즈드 샵 조항은 노동자의 채용 단계부터 조합원일 것을 좀 강제하는데 이 유니온 샵은 채용 이후에 조합원일 것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그 영국의 경우에는 이 유니온 샵이나 클로즈드 샵을 모두 다 클로즈드 샵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프리 엔트리 클로즈드 샵과 이 포스트 엔트리 클로즈드 샵 이렇게 이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엔트리 클로즈드 샵이 이게 유니온 샵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클로즈드 샵 조항은 이 숙련 노동자들이나 또는 하역 노동자로 구성된 그런 노동조합에서 체결했거나 또는 체결하려고 할 뿐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이 유니온샵 조항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외에 이 메인터넌스 오브 멤버십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합원 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그 노동자의 이제 자유에 맡겨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노동자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조합원이 되었던 노동자가 조합원이 아니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탈퇴라든가 제명에 의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노동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는 해고하기로 하는 조항이 바로 메인터넌스 오브 멤버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 비해서 좀 유리하게 대우하기로 하는 조합원 우대 조항이 있는데요. 프레퍼렌셜 샵이라고 하고요. 조합원이 아닌 또 노동자 중에서 이 조합비 상당에게 이 연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노동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이 연대금 조항, 네, 에이전시 샵이 있고요.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는 이 단체 협약상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이 협약 배제 조항.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합원 우대 조항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조직 강제라고 하면 이 유니온 샵과 클로즈드 샵을 말하는 거고요. 이 메인터넌스 오브 멤버십이나 프레퍼렌셜 샵이나 에이전시 샵 이런 것들은요.
또 이제 협약 배제 조항 이런 거는 이 조직 강제라기보다는 좀 일종의 그 이제 조합 보장 조항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전적으로 이제 그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그런 오픈샵 조항은 이게 조직 강제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또 이제 조직 강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 클로즈드 샵보다 유니온 샵이 조직 강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조직 강제라고 하면 이 유니온 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81조 규정에서 이 제2호인데요. 이 제2호 본문에서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자, 이 행위를 이런 행위를 이제 부당 노동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이게 부당 노동 행위로서 좀 규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단서에서 이 이제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는 이런 행위에 대한 예외를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지배적인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의 체결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여기서 고용 조건으로 한다는 건 이 고용이나 채용 또는 계속 고용의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은 유니온샵이나 클로즈드샵의 조직 강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온샵은 조합원이 될 것을 계속 고용 조건으로 하는 거고요. 이 클로즈드 샵은 조합원이 될 것을 이 채용과 계속 고용의 조건으로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클로즈드 샵 조항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클로즈드 샵보다는 유니온 샵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 유니온 샵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이끌어 가도록 하죠. 조직 강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요건은 노동조합의 대표성에 관한 요건인데요.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어야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요. 유니온샵에 따르는 이익 충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일 수도 있고요. 산업별 노동조합과 같이 좀 초기업적 조직일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은 이 사업이나 사업장을 말하는 건데요. 노동자의 3분의 1을 대표해야 한다는 그 요건을 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유니온샵 협정은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체결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그 대표한다라는 말 있죠. 대표한다라는 말은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거, 그러니까 이제 조직한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업장에 걸쳐서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하려면 그 노동조합이 전체 사업장의 노동자 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조직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의 노동자의 3분의 2를 조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을 조직하고 있어야 그 사업장 단위로 그 유니온샵을 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을 그 대표하고 있는지는 그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 또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이 아니라 동종의 노동자, 그러니까 해당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 자격을 가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이 요건은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하는 당시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이고요. 협정이 체결된 후에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변경된다거나 또는 이 동종의 노동자가 증가하거나 조합원들이 또 탈퇴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이제 유니온샵 협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온샵 협정을 그 체결할 때 그때 이제 노동자들의 3분의 2를, 그러니까 조직 대상 노동자의 3분의 2를 조직하고 있으면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니온샵 협정이 일단 체결이 되면 그 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이 협정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조합원들이 탈퇴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더 이상 그 3분의 2 이상을 그 조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아니면 이제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이 뭐 증가해서 이제 3분의 2가 안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유니온샵 협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한다라는 요건은 결국에 이제 해당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을 기초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근무하는 어느 이제 사업장이에요. 1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이 생산직 노동자가 60명이고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 10명입니다.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가 20명, 영업직 노동자가 10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60명의 이 생산직 노동자 중에서 45명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15명의 생산직 노동자는 조합에 지금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직이라든가 뭐 영업직 노동자의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장에서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뭐 이걸 좀 살펴봐야겠죠. 이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할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 이 10명들 있죠. 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위하는 이 10명들은 사용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조합법이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그런 노동조합이라는 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을 조직하는 노동조합은 좀 사실상 어려운데요. 지금 그렇죠. 사용자로 분류되는 10명을 제외하면 90명이니까
그죠? 90명이니까, 전체 90명이니까 이 90명의 3분의 2는 60명이죠. 60명이면 생산직 전원이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좀 어려운데요. 자, 그렇지만 봅시다. 이 동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게 이 생산직 노동자라면 생산직 노동자 60명 중에 45명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이건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뭐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그 15명의 노동자의 가입을 좀 강제하기 위해서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개인 보호에 관한 조건인데요. 이 유니온샵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또는 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가입한 노동자에게 이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어야, 예, 그래야 이제 허용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는 이 고용 조건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고용 관계의 단절이라든가 아니면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해고를 말하고 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 해고뿐만 아니라 노동계약의 갱신 거절까지 좀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노동조합법은 이 이익 충돌에 따른 이 개인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거를 그냥 법 해석론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1997년에 제명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가 이제 규정이 됐고요. 2011년에는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하는 그런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또 제도화됐습니다. 자, 제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게 한 건 이 제명 조치가 노동조합 집행부와 또 소수파 사이에 분쟁에서 좀 발생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 이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주고 노동자의 어떤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인데요. 네, 제명을 무릅쓸 정도로, 예, 내가 이제 제명 당해도 좋아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진짜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노동자에게 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 또는 단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을 탈퇴해서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게 한 건 그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노동자들의 단결 선택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서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뭐 이제 가입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냥 이게 미조직 노동자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 역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노동자를 유니온샵 협정에 따라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 입사를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후에 또는 이제 제명당한 이후에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한다거나 또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고할 수 없는데 그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뭐 그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지도 않고 또는 이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고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예요.
자, 유니온샵은 이 노동조합의 조직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에게는 유익하고 필요한 건데요. 아주 이제 노동조합들이 이런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그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급속히 이제 증가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노동조합에게는 참 좋은 건데 반대로 이제 그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 있죠.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는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저 단결하지 않을 자유죠. 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이러한 이제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또 자기가 좋아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뭐 이제 그러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 네, 이걸 단결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또 단결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유니온샵 협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유니온샵이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체결된 유니온샵 협정의 유효성 문제라는 건요. 네, 유니온샵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니온샵 협정이 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 유니온샵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결국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유니온샵 협정을 했는데 이 유니온샵 협정이 결국에 무효냐 아니냐, 그런 문제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먼저 이 무효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이 노동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이걸 이제 소극적 단결권으로 파악을 해서 단결권의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한다거나, 또는 단결권은 아니지만, 그건 단결권은 아니지만 단결권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샵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어떤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자, 독일에서의 이게 통설적인 견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 적극적 단결권을 말하는 거고요. 이 단결권의 내용으로 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죠. 또 노동자의 단결권은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훨씬 특별하고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게 뭐 대다수 우리나라 이 노동법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네, 대법원도요, 이 유니온샵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역시 노동자에게 보장된 적극적 단결권이 자유권과 생존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자유권의 일환인 노동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중요시되며 노동조합법이 유니온샵 조항을 허용한다 하여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효설의 경우에는 이 독일에서는 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제 따르는 분들이 거의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학자나 뭐 노동법학자들에 의해서 뭐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지지받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견해는 이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견해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가입할 권리. 그러니까 이제 단결 선택권을 의미한다 하는 이제 그 점을 좀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니온샵이 어떤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좀 강제하는 이런 걸 이제 제한적 조직 강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한적 조직 강제는 단결 선택권을 침해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유니온샵 협정을 해서 그 협정을 맺은 노동조합에만 가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한적 조직 강제인데, 이 제한적 조직 강제는 무효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단결 선택권을 침해했다 해서 이제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해당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뭐 다른 노동조합이든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뭐 그런 걸 이제 일반적 조직 강제라고 하는데, 이 일반적 조직 강제의 경우에는 유효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하는 노동조합들은 그 노동조합에 대한 제한적 조직 강제를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애써서 다른 친구들 좋은 일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한테 다 가입을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적 조직 강제를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 조직 강제라는 게 좀 이런 거예요. 이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노조가 허용됐기 때문에 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그럴 때 이제 교섭하는 경우에 이게 뭐 이제 그런 경우처럼 아주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일반적 조직 강제를 추진하는 그런 노동조합은 거의 없는 거죠. 이건 거의 없다라고 해야죠. 이게 이제 우리도 좋고 다른 집도 좋고 그러니까 어디로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라고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걸 굳이 사용자와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유니온샵은 이 본질적으로 제한적 조직 강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노동조합법에서 유니온샵을 허용하는 것 역시 이러한 제한적 조직 강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노동자의 단결 선택권 역시 단결권의 내용으로 보장되는 거니까요. 유니온샵이 이러한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또 적법하고 또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법도 뭐 제한적 조직 강제로서의 유니온샵을 뭐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노동자의 단결 선택권의 침해가 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헌법재판소도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의 범위를 좀 엄격하게 제한하고 또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개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그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유니온샵을 허용한 노동조합법상의 규정이 이 단결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적 조직 강제로서의 유니온샵이 모두 위법하고 또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정적 유효설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나 또는 이제 단결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유니온샵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조합법이
그 조건을 달아서 유니온샵을 허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노동조합법이 정한 허용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유니온샵은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한정 유효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한정 유효서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아직 잘 글쎄요 어느 걸 지지해야 될지 어느 견해를 취해야 할지는 조금 미지수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이 노동조합법 쪽을 전공하는 학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이제 통설의 견해라든가 다수설의 견해를 취한다거나 따른다거나 또 이제 가장 만만한 게 결국엔 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그냥 가장 무난한 거죠. 그래서 이 판례의 태도 역시 이 한정적 유효서를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그냥 판례의 태도를 따라가는 게 가장 뭐 이제 무난하고 안전한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유니온샵은요, 원래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니온샵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그때 이미 이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유니온샵이 적용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니온샵 협정 체결 당시에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딱 가입을 했으면 그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니온샵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미조직,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되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체 협약에서 이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할 때 흔히 뭐 일정한 직급이나 뭐 직무, 직종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의 노동자들은 이 적용 제외 대상자로 규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뭐 이러한 규정이 이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적용 제외 대상자들이 사실은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이 적용 제외 대상자들도 당연히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제 강제하진 않겠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관리자라든가 사용자 관리자라든가 또는 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위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사용자니까요. 이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이 없죠. 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니까 유니온샵에서 뭐 이 사람들을 적용 제외 대상자로 뭐 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단체 협약에 정했느냐 아니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적용해서 제외됩니다. 네, 유니온샵은 그 유효 기간 동안에 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그 노동자 전체에게 적용이 되니까 그 체결 이전에 입사한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니온샵은 이 협정 체결 이후에 새로 채용된 노동자에게만 가입이 강제된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견해도 있고요. 네. 자, 이제 그런데 보면 이제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러한 협정 체결 이전에 입사한 노동자에게, 그러니까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그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 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입사한 노동자들 있죠. 이 노동자들에게는 이걸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죠.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올 3월에 그 이런 그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이제 올 3월에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했는데 나는 그 2020년 3월에 입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라고 하면 나는 그 언제죠? 2020년 4월 안에 가입을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물론 또 이제 그 협정 체결 이전에는 노동조합이 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소급 적용을 하는 건 이 가입을 강제받지 않을 어떤 권리, 그런 기득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정은 체결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그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좀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체결된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들, 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하고, 또 협정 체결 이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그 협정이 체결된 후 1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유니온샵이라는 게 원래 이 노동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이니까요. 이러한 조항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노동자를 해고할 의무를 좀 부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제 노동자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를 해고하여야 한다. 이제 이런 문장으로 이제 협정을 많이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규정 있죠. 이런 규정이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유니온샵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이러한 협정의 문구에 따라서 이제 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그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노동자를 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에게는 해고 의무가, 당연히 해고해야 할 의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노동조합법에 좀 특별한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당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서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한다거나 또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러한 경우에는 단체 협약상의 해고 의무가 좀 제한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니온샵 협정을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노동자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네, 또는 노사 쌍방은 유니온샵에 합의한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이제 그냥 선언적 규정만 두고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그 해고 의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에도 이 통상적인 유니온샵처럼 해고 의무가 있느냐 뭐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라든가 뭐 이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또는 단체 협약의 또 다른 규정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단체 협약으로 이 주임급 이하의 모든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유니온샵으로 한다. 라든가요. 뭐 이제 주임급 이하의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뭐 이런 규정을 둔 경우에 우리 이제 대법원의 판례는 이거를 통상적인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탈퇴한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해고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하려고 이 노사 간에 좀 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이 통상적인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계속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용자의 해고 의무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좀 변형된 합의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문헌으로 표현된 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이게 이럴 때는 이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그렇죠. 이제 노사가 협의하여 해고한다라거나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해고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 의무는 이 노사 간의 협의의 결과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서 그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게 이제 보아야 하는 거죠. 또 이제 해고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고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이때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해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의무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유니온샵은 노동조합의 조직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는 참 크게 기여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용 안정이라든가 또 이제 해고 제한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해고 제한의 문제와는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 유니온샵이 그 자체로 좀 유효하더라도 그러한 유니온샵에 따른 해고가 이게 정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건 좀 별개의 문제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온샵에 따라 해고 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자가 유니온샵에 따른 결과를 좀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해고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아야죠. 알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 그러니까 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겠어 아니면 그래 한번 해봐 난 가입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런 여유도 주지도 않고 그런 뭐 유니온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인식할 수 있는 뭐 그런 전혀 이제 결을도 이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곧바로 해고를 해버리는 거.
이거는 그 권리 남용이라고 해야겠죠. 권리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부당해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유니온샵이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규정을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런 취지의 규정을 두었더라도 그 노동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해고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이 유니온샵에 따라 해고 대상이 되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요, 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해고 의무를 이행하라고 그런 요구하는 시점에서 해고 대상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이제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해고를 하는 거, 그 해고를 하는 거, 이건 역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가 없고요. 네,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노동자가 새로 입사를 했어요. 새로 입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노동자가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한 그 지배적 노동조합에 뭐 가입을 했다가 탈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질 않고 그냥 곧바로 단결 선택권을 행사해서 그냥 곧바로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유니온샵의 효력이 이 노동자에게 미치지 않는 거니까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이 노동자를 유니온샵을 이유로 들어서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들어서 해고하는 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고요. 또 판례는 유니온샵 아래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했던 노동자가 이 재가입 신청을 했는데요.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의 제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노동조합의 거부로 재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유니온 샵이나 또 이제 클로즈드 샵을 제외한 다른 조직 강제 규정들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네, 그걸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네, 먼저 조합원 우대 조항입니다. 네, 프레퍼렌셜 샵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조합원 우대 조항이 노동 조건에 관해서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보다 유리하게 대우하기로 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보다 좀 더 유리하게 대우해라. 이렇게 이제 정했으니까 이게 이 평등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근로기준법상의 평등 대우의 원칙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건 그 근로기준법상의 이 평등 대우 원칙하고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이 평등 대우 원칙은요, 이 성별이라든가 뭐 국적, 뭐 신앙, 뭐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이 불합리한 이유죠. 이제 불합리한 이유로 노동 조건에서 좀 차별 대우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원칙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자,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해서 노동조합법 이제 제29조 제1항에 나오는데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죠. 이것처럼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조합원을 우대하는 것이 이 노동조합이나 단체 협약의 성질상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평등권이나 평등 대우의 원칙하고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조합원 우대 조항을 포함해서 이 협약 배제 조항은 이 단체 협약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고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 조합원에게만 통근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뭐 또는 뭐 이걸 이제 좀 다르게 해서요. 통근수당을 조합원에게는 5만 원,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는 3만 원을 지급한다. 뭐 이런 방식이죠.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협약 배제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에게 통근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건요.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규정이 조합원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규정은 협약 배제 조항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게 이제 단체 협약 작성 과정에서 이제 널리 좀 채택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 노동자에게 통근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이 규정도 이게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게 이제 협약 배제 조항이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좀 충돌이 돼서 이게 효력을 상실하는가, 하는 그런 건데요. 이게 그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 단체 협약편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단체 협약은 원래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작성되는 협약이니까요. 당연히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사업장에서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이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지 않던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이죠. 이러한 노동자들에게까지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라는 규정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협약 배제 조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단체 협약을 적용하고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인데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법상의 일반적 구속력은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그 단체 협약을 적용한다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노동조합법상의 이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은 이게 강행 규정입니다.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그 협의를 해서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 효력이나 뭐 적용을 그 배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바로 이러한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에 의해서 협약 배제의 조항은 이게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까지 다 적용되는 거니까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는 규정은 이게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노동조합법과 단체 협약 간에 이거는 그 어떤 효력의 그 법 등급에 이제 우열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규정에 그 위반하는
그 단체 협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협약 배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서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확장 적용되는 부분은요,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불과합니다. 뭐 이제 단체 협약의 경우에 이 뭐냐면 그 노동 조건에 관해서 정한 부분 있잖아요. 이 그 단체 협약에서 노동 조건에 관해서 그 정한 부분을 그 단체 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뭐 규범적 부분 외에 뭐 채무적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적 부분은 노동 조건에 관해서 정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노동 조건에 대해서 정한 부분만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협약 배제 조항은 그 조합원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노동 조건을 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들을 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그 이제 두는 그런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범적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규범적 부분이 아니니까 조합원이 아닌 그 노동자에게 뭐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확장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일반적 구속력과 충돌하지도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노동조합법은요, 이 유니온샵 협정에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그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해고라는 치명적 불이익에 비한다면 이 단체 협약상에 그런 노동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도, 그런 정도의 불이익은 이게 사실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해고까지, 그러니까 가장 극렬한 이제 해고까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냥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정도, 그런 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협약 배제 조항은 일반적 구속력과 상관없이 이거는 유효하다. 뭐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약 배제 조항은 일반적 구속력과 상관없이 그냥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연대금 조항인데요. 에이전시 샵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건 이제 조합원이 아닌 그 노동자들에게 연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연대금을 그 납부하지 않으면 해고시켜라. 뭐 이렇게 이제 강제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연대금 조항이 유효냐 아니면 무효냐, 이거는 이 연대금이라는 액수가 얼마냐, 그 이제 액수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연대금 조항은요, 원래 이 연대금 조항은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조합원이 되라고, 조합에 가입하라고 이렇게 강제하기가 좀 힘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조합 재정을 좀 늘리기 위해서, 조합 재정을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그렇죠. 이제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합비도 납부하지 않고 그냥 그 단체 협약의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뭐 일종의 이제 무임승차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조항이다. 그러니까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금이 조합비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이건 좀 무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조합비와 같거나 뭐 이제 조금 조합비보다 이제 적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연대금을 걷는다면 그거는 좀 무효라고 해야 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 노동조합의 그 조직 형태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오랫동안 좀 강제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별 노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이 노동조합 운동에서 상당히 좀 제약적인 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이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거대 산별 노조가 노동조합의 이제 주된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산별 노조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산업별 노동조합이 그 기업별 노동조합보다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그 뭐가 있을지 한번 그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산업별 노동조합이 그 기업별 노동조합보다 어떤 좀 유리한 그리고 장점이랄까요? 아니면 좀 발전적인 거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네, 한번 출석 인증 과제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수업은 네, 단체 교섭입니다.